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5월 5일 일요일입니다. 예, 오늘 5월 첫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5일이고 또 어린이날인데 연휴고, 그래서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비는 촉촉하게 내리다 보니까 어디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과 또 씨름하고 계실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예전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그게 또 나름 또 재미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좀 어려워도, 좀 애들하고 북적북적 돼도 지나고 나니까 다 추억이더라고요. 네. 네, 아직 뭐 그럴 정도의 나이는 안 됐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휴일인데, 네, 그래도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좀 공부도 좀 하셔야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시장 얘기들, 그리고 또 다음 주가 이어질 변화들 한번 체크해보고 시장 전략 그리고 종목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이 서프라이즈한 변화가 좀 나왔습니다. 상당히 강한 변화고요. 이거는 뭔가 어떤 큰 변화가 나왔을 때 이어지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쪽을 보면서 원래는 내심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렇게 나오고 눌러놓고 거래 확 줄이고 이거 보통 이제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속임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고점은 2700 못 갈 것처럼 해놓고 단기 이평선에 딱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아마 연합 인포맥스에선 제가 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위든 아래든. 근데 위쪽에 대해서 무게를 좀 많이 뒀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만일의 경우 밑으로 빠질 걸 대비해서 연휴 전에 그래도 한 현금 20%는 가져가자 라는 쪽으로 일단 뒀습니다. 이거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가만뒀으면 갭상승 나와서 다 수익일 텐데 라고 보기보단, 이런 큰 변혁이 나오게 되면 또 주도 섹터의 변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맞느냐 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좀 맞춰가기 위해서 현금 가져가는 거 괜찮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리스크 관리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에 맞는 섹터와 주도주가 또 어떤 거시 환경에 맞춰서 바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주도 쪽을 한번 공략해보자 라는 쪽에 대한 어떤 장작,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금 가져가는 거 항상 찬성입니다. 뭐 아까워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왔는지 한번 벌써 그 관련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죠. 농업 고용자 수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모든 고용지표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결국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땡기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들이 확 붙은 매크로가 또 보여지기 시작하죠. 언급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또 많은, 제가 그렇죠. 왜 또 대부분이 다 예스를 할 때 개인적으로는 노에 대한 가능성들을 많이 찾아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금리나 어렵다, 좀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들의 생각이고, 시장과 연준은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가 좀 빠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빠르면 6월 내부터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금리 인하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종은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입장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연준은 지금 두 가지를 보는데, 물가랑 최초로 고용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 모습들로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그 하더라도 연준이 생각하는 2%대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보통 그렇잖아요.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직성, 상승 탄력이 적어지는 흐름들이 있는 것 반면에, 이게 자연의 이치죠. 또 쭉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죠. 하락할 때에 대한 하락 각도가 좀 경직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향하다가도 살짝 고개 들다가도 왔다 갔다 하다가 툭 빠지는 이런 쪽에 대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물가는 일단 과거보다는 이제 안정을 받는다의 무게를 두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할 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부동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나머지 지표들은 여전히 약간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쪽에 대한 흐름들은 실질 금리가 그렇게 높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그럼 그에 따른 영향은
들어오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2% 초반대의 조건들은 부동산이 만들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는 가까이 왔다는 시그널들을 계속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비노급 고용자 수 지난번이 좀 너무 서프라이즈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서프라이즈한 숫자만 보여주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20만 건, 요건 기준이 20만 건입니다. 20만 건 정도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밑으로 떨어진 게 처음 나왔고요. 실업률이 3.9%대, 한 4% 이상이면은 연준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근데 3.9%까지 벌써 조금 올라와 있고요. 시간당 평균 임금 0.2%대, 0.3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좀 MOM과 YOY 다 4.1에서 3.9,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만큼 고용이 식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뭐 급박하게 식어가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 그 시그널은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 쪽에서 변화를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크로 지표가 어떤 변화를 줬느냐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달러는 급하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때가 관건이네요. 보통 주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눌렀다가 급하게 눌린데 그 다음날 바로 하락하는 이런 106대가 한계를 보면서 급하게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요 라인들 요걸 지키죠. 예, 요 라인. 그래서 한 104.5 이상에서는 안 빠지려고 버티는데, 기조가 저런 식으로 한번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턴하기보다는 일단 힘 빠지는 게 맞겠죠. 힘 점점 빠지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다시 한번, 이게 아마 지난번 저희가 체크했었던 자리가 103.5일 겁니다. 여기가 이탈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기조적인 달러 강세가 약간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렇다고 달러가 급박하게 지난번처럼 100대 이탈하는 현상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달러마저 강세를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미국에는 부채 관리가 전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속도도 조금 맞춰가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 약세로 나오죠. 그러면 또 체크해야 될 게 저희는 달러 N이죠. 예, 이쪽이 또 하나의 또 급박하게 움직이는 쪽인데, 달러 N도 난리를 피더라고요 요즘에요. 예, 이것도 보면은 달러 N도 지금 한때 160까지 갔다가 지금 쭉 밀려서, 근데 지금 빠져야 될 게 이 자리입니다. 거기까지 급박하게 들어왔다가 다시 반등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152 이 자리죠. 여기 나왔던 박스권의 최초 자리 152가 이탈을 해서 쭉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화 강세가 이끌어지면서 나오는 현상까지 지는데, 요거는 이제 엔화 강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는 데서 쫙 하고 밀려버리면 이건 또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럴 때서 움직이면서 엔저로 플레이 갔던 엔캐리 자금들이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맞춰가긴 하겠지만 각도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내려가는 것만 방지하고 움직이면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152 이하로 내려가게 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플레이했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정리하고 관망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하향 이 각도가 좀 많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원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이제 1,400원은 좀 오버했다. 이틀 사이에 급락을 하네요 또. 네, 그래서 지금 똑같이 1,350원대 들어왔습니다. 예, 언제 또 이랬냐는 듯이. 그래서 지금 아마 환율 가지고 송금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환율로 미국 주식을 산다든가 되게 좀 복잡한 현상이 많이 나왔죠. 요런 때 또 주식을 제가 해보니까 미국 주식 요런 때 일단 환전을 해서 샀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30원은 예,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이 급등한 게 있기 때문에 쫙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환차손은 살짝 납니다만, 네, 주가가 더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런 편. 그래서 미국 시장의 환율에 너무 민감하게 대해서 미국 주식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자리 여기까지 올라간 게 좀 비이성적이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수출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수출 흐름들 양호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쭉 하고 내려오는 이런 관점이 나올지 이거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기점이 되는 게 1350원입니다.
똑같죠. 엔화랑 똑같습니다. 152엔 똑같고 우리도 1350원대 이탈하면서 자리를 가져갔느냐, 이게 중요한 흐름들이겠죠. 그거 한번 확인되면은 또 위험자산 쪽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급반등합니다. 그래서 급반등해서 또 한 번에 또 6만 달러 밑에서 쫙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거 6만 달러 밑에서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락하면서 제가 살짝 좀 추가로 더 매수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겁니다. 혹시나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단기 투매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한번 했었어요. 예, 투매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받지 않은 입장 쪽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장중에 53,000까지 요 자리죠. 왜 53,000을 받냐면은 요 자리 레벨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거에 대한 급한 하방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서 요거 투매 나오는 거 받으려고 아마 이때쯤 됐으면 제가 공지사항으로도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분명히요. 예. 그리고 여기다 넣고 6만 달러 깨졌을 때 한번 매수한 게 있고, 살짝 매수한 게 있고, 한번 추가 매수한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지금 산 거에 한 3배 정도는 사야겠다 생각해서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이때 들어갈 돈은 없었어요. 왜냐면 미국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이번 미국 시장의 조정은 또 이용을 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죠? 저희 지난주에도 2부 때 강조드렸던 종목들 주르륵 다 제 종목 다 거기서 산 거죠 뭐. 예,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그렇게 되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6만 달러를 지킨 거로 나오죠. 요게 오버슈팅이었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오고 레벨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또 체크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그냥 이것저것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는 대명사의 그냥 듣보잡, 예, 어떤 자산이나 변동성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매크로 지표 따라서 우리도 같이 움직인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위험자산의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험자산에 대한 성격 갖고 있고, 거기다가 그를 같이 시스템화 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보여준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대할 수 있는 저희의 자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위험자산의 끝판왕, 아니면 저희가 뭐 휴장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정이 있어서 증시가 안 열린다, 그럼 충분히 이걸 가지고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쪽들도 한번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결론은 6만 달러대 지켰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가 지켰죠. 그럼 이 추세에 대한 저항들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딱 지금 걸린 자리입니다. 6만 4천원대가 그래요. 6만 4천 달러. 제가 원화로 얘기 안 되는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세요. 예, 왜냐면 원화는,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 제가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만약에 글로벌 우리나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약간 또 투매가 더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항상 보면은 글로벌 시세 대비 플러스 5%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환율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죠. 이게 나오는데, 요때 같은 경우는 아마 요거 53,000달러까지 급하게 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만약 플러스 한 3% 이하로 김치 프리미엄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요런 때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다 한국인들은 투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 밑에나 아니면은 거의 글로벌 시세와 비슷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투매 나오면서요. 그거는 그냥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느꼈던 지난번 비트코인 매매할 때도 가끔 나왔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서 봤었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갔다가 그냥 바로 돌아와서, 예, 지금 이제 추세에 대한 저항에서 딱 고민합니다. 6만 4천 달러 때 이런 거래량 비슷하게 한번 더 나오면서 다시 거래량 받쳐주고 탁 위쪽으로 전환된다. 그러면 또 이 고점 뚫으러 가겠죠. 72,000달러 박스권 또 돌파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흐름 보시면서 추세 전환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요거 보시고, 만약에 이때 대응 못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64,000달러대에서 흔들흔들 하다가 돌파해서 딱 강한 양봉 거래량 보이는 거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요때 못 샀지만 요때라도 사고, 요때는 64,000달러에 산 거 72,000달러대 박스권 들어올 때는 줄이면서 기존 비중만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더리움도 잠깐 볼까요? 예, 이더리움은 어떤 포럼을 보여주나 라고 보다 보니까 좀 약합니다. 약한데 아직 추세까지는 더 남았죠. 그래서 지금 단기 추세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했다 보니까 아직 여력이 더 있죠. 그러니까 3,200달러 정도까지가 좀 벌려 있는데, 거기까지 전환돼야
흐름들 나올 것 같고요. 그래도 지지는 잘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정권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이 더 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SEC에서 이거 이더리움을 승인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나오네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홍콩은 다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또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노이즈는 많아도 이더리움까지는 어떤 ETF 승인을 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 추세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보다 더 센 국면들이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인하고 들어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코인은 그냥 호재 않고 그냥 쭉 달릴 때 중간에 따라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럼 확인해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금리 한번 볼까요?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은 팍 꺾였습니다. 좀 목을 많이 쳤던 좀 불안했던 흐름들이 이제 바로 꺾이기 시작하면서 다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난번이 4.7대는 고가였어 라고 보는 상황들이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지난번에 나왔던 숫자대들 약간 여기까지 봐야죠. 네, 그러면 4.8 뭐 이 정도는 이제 멀어져 갔고 지금 이제 약간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했을 때 그럼 앞으로의 변화는 일단 채권금리 하락으로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죠. 지금 고점에 밀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가야 될 흐름들이 여기 4.35, 4.3대 부분을 봐야 됩니다. 4.5 갖고 만족 못합니다. 더 내려오는 거 보면서 아마 지금 국내에서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종목들과의 연관성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클 겁니다. 지금 달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고 하락폭은 조금 덜한 게 지금 금리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겠어? 라고 하는 흐름들인데 일단은 지금 이 분위기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더 추가로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0.25 내려오는 것도 생각보다 무거울 수는 있는데 한번 바람 타게 되면 또 훅 내려오죠. 4.35까지 이탈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아마 지금은 긴가민가 하면서 성장주로 들어오다가 오히려 탄력들이 팍 붙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라인들이란 거 생각해 보시고 대응을 준비를 저희도 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그거죠. 또 시장에서 유가도 잠깐 볼까요? 유가는 그냥 일단은 하마스랑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 휴전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 보게 되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78달러입니다. 그러면 고민했던 거 많이 끝났죠. 그래서 지금 약간 요 단계 여기 80달러대 82달러 여기 나왔던 부분들이 하향 이탈되면서 안정으로 들어갑니다. 휴 다행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나오는 변화 그러면 이거는 그동안에 유가 상승하면서 약간 조선 쪽 이쪽은 긍정적인 모습들로 좀 작용을 했는데 유가 하락하면서 조금 압박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쪽은 일단 추세는 유지하고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혹시나 모멘텀은 살짝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탄력들은 이제 지난번만큼 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쪽은 염두를 하고 흐름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들도 반대로 성장주가 막 또 치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소외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약간 살짝 줄여놓으세요. 줄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 그렇게 뭐 강하게 추세가 이렇게 막 빡빡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비중의 관리의 문제입니다. 내 계좌에서 비중을 얼만큼 들어가는 게 많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좀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줄여놓으시고 유가에 대한 하락을 염두에 두시고 차라리 그걸 대응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LCC 항공주 쪽에서 저희는 TV만 보지 않습니까? 일단은요. 네, 이런 것들 아니면은 좀 확장해서는 한국공항 이런 것들 이것도 수혜라기 보긴 힘들 텐데 그런 관점 쪽에서는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빠진 걸 요만큼 채워놓을 수도 있겠죠. 이게 그에 대한 대안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긍정적으로 물가나 흐름들 쪽에서 나쁘지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약간 유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유가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약간 섹터별 쪽에서는 크게 흐름에 대한 변화들은 보셔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배경들도 변화가 될 요인들이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위험지표 관련된 쪽에서도 큰 변화가 나왔는데
오랜만에 보는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네, 이거 한때는 저희가 많이 찾아봤었죠. 근데 어느덧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그러니까 즉 시스템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쪽들은 지금 얘기도 하지 마라 라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런 거 동향들 보면서 한때는 혹시나 이게 턴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가져가나, 지금 미국의 조정이 나와도, 네, 미국의 조정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된 쪽은 전혀 아니다라는 쪽에 대한 결과겠죠. 왜냐면 추세적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하방이 들어가고 추세적으로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거기다가 이런 채널 안쪽으로 하향되고 있는 기조 쪽에서 지금 여기가 깨지겠느냐 라는 쪽까지 들어왔는데, 여기 3%죠. 이 정도는 일단 지금 기준에서 그리고 또 아주 우량 기업과 그리고 또 BBB급의 기업들의 어떤 차이는, 그러니까 좀 부실 기업의 차이는 아직 3%는 깨질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야 아이고 이제 부실 기업도 아니면 좀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살겠구나 라고 하는 흐름들이 여기서부터 이탈하면서 나올 겁니다.